울란바토르 인구 150만 명, 도시 규모로는 우리나라의 대전시 규모이다. 당초 60만 명 규모로 계획된 도시였으나 나라 경제가 좋아지면서 수도로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어 도시의 기반 시설이 따라가지 못해서 교통체증이 항상 있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울란바토르에 들어와 우리가 이틀간 머물러야 할 호텔은 울란바토르 중심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밀레니엄 4성급 호텔이다. 항상 여행을 가면 잠자리가 좋아야 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는 시방까지 5성급 이상의 호텔에서는 못 자본 것 같다. 언제나 자보려나. 별이 5개. 몽골의 수도에 입성하였으니 잠시 몽골의 역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몽골은 근대 이전에는 유목민족이 다들 그렇듯이 명확하게 혈통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런저런 민족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날의 몽골 영토에는 원시 튀르크인과 동일한 민족이거나 그 후손으로 추정되는 흉노족이 살면서 인류 역사 최초의 유목제국인 흉노제국을 이루었고, 현대 몽골인의 조상들은 만주의 서부에서 기원하여 오늘날의 내몽골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12세기 동안 카묵 몽골 내에서 수많은 칸들이 난립하며 혼란이 가중되던 와중에 테무친이라는 이름의 족장이 마침내 몽골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에 성공하며 만주와 알타이 산맥 사이의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는 통치자로 떠올랐다. 1206년에 그는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획득하였으며 중국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명성을 널리 알렸다. 이후 그는 몽골 제국을 건설하였다. 이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몽골 대제국이 90년 만에 망한 이유는 첫째, 몽골 제국이 말을 군사력의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영토 확장에는 용이할 수 있지만 말 때문에 근거지인 몽골 초원을 떠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정복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지 못해 제국이 유지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둘째, 기술 주도권의 상실이다. 머스킷이라는 총의 등장은 몽골 제국의 퇴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총소리에 놀란 말들이 대오를 이탈하다 보니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없었다. 몽골군의 가장 큰 무기였던 기동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셋째, 유목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이다. 칭기즈칸은 말년에 내 자손들이 비단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다. 몽골 제국의 후대 지도자들은 이 충고를 되새기지 못하고 정착 생활의 안락한 환경에 안주하고 말았다. 제국은 결국 각각 별도의 칸이 통치하는 여러 개의 작은 칸국으로 나뉘었고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근대 사회로 와서는 1911년부터 청나라의 통치에 반발하여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나 마침내 1921년 몽골 인민당이 소련의 지원으로 외몽골을 장악하고 러시아 백군과 중화민국군을 쫓아냈으며 1924년 11월 26일에는 정부 형태를 군주제에서 인민공화제로 고쳐 국호를 몽골 인민공화국으로 정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몽골 내에서 1990년 민주화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혁명은 시위와 단식투쟁으로 시작하여 몽골 인민공화국이 무너지고 시위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중심 광장인 수우바타르 광장에서 일어났다. 이 시위는 권위주의 정부 내각이 스스로 해체하기를 결정하면서 무혈혁명으로 끝났다. 몽골의 역사는 이쯤에 두고 우리는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야생화 단지 트레킹을 해서인지 심신 찌뿌듯한데 졸라 가이드가 일정을 바꾸어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는 마사지 클럽으로 발길을 옮겼다. 여기는 쪽가 사투리를 쓸라요. 내가 들어간 룸에는 12살 먹은 아이부터 80살 자신, 어르신까지 총 8명이 들어갔는디 워메워메. 여리여리한 어린 여자애들이 우리를 마사지한다고 들어오는디? 잘할 수 있을란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허라는 뒤로 했는디 아이구매. 나 죽겠어. 요것이 내 등허리에 올라가서 팔꿈치하고 무릎으로 꾹꾹 제기는 뒤워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나는 죽어버린 줄 알았단께요. 워땀에 조그매난 것들이 뭔 놈의 손맛이 이리도 매울까? 여하튼 시원섭섭하게 마사지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울란바토르의 밤 거리에 먹이감을 찾아 5명의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가 떴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 2마리가 먼저 먹잇감을 찾겠다며 지들끼리 횡하니 가버렸다. 우리는 어디로 간지도 몰라 돌아오려다 호텔 앞 한국 브랜드 CU에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쿵 데이트 혜태 브라보콘 하나씩을 사서 먹고 나오는데
두 놈의 하이에나가 먼저 선점하겠다. 저그들끼리 가버리는 바람에 허탕만 치고 돌아와 호텔 앞 한국 브랜드 CU에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을 하나씩 사서 먹었다. 몽골에서 먹는 브라보콘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왠지 모르게 더 맛있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한국의 편의점 대표 브랜드 CU는 몽골에서 300호점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고 생각나는 유행어가 생각난다. 대단해요. 또 대단한 것은 몽골에서 승용차는 열대 중 9대는 일본 차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버스는 거의 한국 차이다. 역시 대단하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가 괜히 애국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럴 땐 이게 최고지.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박수치며 외치고 싶었다. 아, 나도 한국인 맞구나. 이럴 때 꼭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실감한다. 우리는 CU에서 나와 몽골에서 15년을 살아온 현지인 몽골계 한국인을 만나서 이런 상황을 물었더니 호텔 라운지가 좋다는 꿀팁을 주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 아름다운 우리의 영원한 호프 무한덱들과 함께 약간 늦은 시간에 호텔 루프탑에 올라갔다. 어디서 많이 뵌 분이 자리를 먼저 하고 분위기를 잡고 계셨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몽골 와서 한국 사람을, 그것도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다니. 그것도 같은 호텔 라운지에서 이런 인연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말 소름이 돋았다. 세상 참 좁다더니 그분은 바로 우리랑 같이 여행 온 이재업 원장님 가족이었다. 울란바토르의 야경을 보며 시원한 맥주 한잔 마셔보려고 했는데 웜에 이건 또 무슨 일이단가. 주방에 일하는 분이 퇴근을 해서 안주가 없다나 어쩐대나. 이런 된장. 맥주 안주에는 치킨인디? 그걸 하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여. 시방. 참 못난 놈. 그런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한다는 것이여. 우리가 진짜 한 사람당 5000cc는 마실라고 왔는디, 있는 돈 다 쓰고 갈라고 돈 줄내러 왔는디 어찌야 쓰까잉. 그렇게 우리는 생맥주 한 잔만 하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다음날은 본격적인 울란바토르 시내 관광이었다. 울란바토르 중심 광장인 수우 바타르 광장과 몽골의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유물을 보관한 역사박물관, 몽골의 구경 백화점 및 시내 중심가 관광, 그리고 몽골의 특산품으로 세계 40%를 생산하고 수출한다는 캐시미어 매장 쇼핑과 시내 소공원 탐방, 몽골의 전통 공연까지 일정을 소화했다. 시내 소공원에서 몽골의 예비 신랑 신부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었고 한국이나 몽골이나 웨딩 촬영은 비슷한 것 같았다. 우리는 주변의 상가가 유럽풍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 사진 촬영을 몇 커트 찍었다. 우리도 특별하게 할 일도 없었고 오늘 일정을 가이드가 느슨하게 잡은 것 같아 남는 게 사진이니까 열심히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정은 몽골 전통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었다. 특히 몽골의 전통 공연은 화려한 의상과 소품, 그리고 다양한 춤사위, 이에 걸맞는 음색을 내는 악기가 잘 어우러져 인상 깊었다.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배려랄까? 아리랑을 연주할 때는 나도 한국인의 피가 들끓고 있는 젊은 청춘이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함이 솟구쳐 오르고 눈가에 인해 촉촉해지더니 달기똥만한 눈물을 떨어지는 것을 참아내는 그 고통은 어머니의 산고의 고통과도 견줄만한 고통이었다. 나 그때 엄청 힘들어 버렸어라. 아, 대한민국. 나는 자랑스런 한국인이다. 라고 공연장 떠나갈 것 같은 목소리로 외치고 싶었지만 마음뿐이라는 현실이 또 나를 울린다.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오면 모두 애국자라고 하더만 나도 꼭 애국자가 된 기분이다. 이렇게 또 하루의 관광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어제 못 가본 울란바토르의 수후 바타르 광장에서 몽골인들의 밤 문화를 눈으로 즐겨봤다. 인조 잔디구장에서 335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대 6명이 모여서 우리 어릴 적 줄기차게 즐겼던 배구 공놀이를 하면서 밤 여가 시간을 즐기는 몽공인을 보며 참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견줄만한 부호인 이승재 회장께서 밤 나와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쏘고 싶었지만 아이스크림의 부족으로 인해 귀염둥이 3명의 여학생들이 대표로 그 혜택을 누렸다. 호텔로 돌아와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회포를 풀며 그동안 남겨두고 꼽을 쳐둔 술과 안주거리를 모두 호텔방으로 가지고 와 우리가 무안에서 보고
원팀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원팀이 되고 난 이후의 여정 속에서 즐거웠던 순간과 추억거리를 안주 삼아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밤을 보냈다. 오케바리 몽골 여행 3탄은 여기까지. 몽골 여행하는 것보다 몽골 여행을 정리하는 것이 더 힘들다. 눈에 아른거리는 새 여인. 언제 이들과 같이 내 남은 생애에 여행을 갈 수나 있으려나? 다음에는 이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끝.